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하는 하루 열어볼 텐데요.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 2가지 열어두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V 화면 속에 보이는 QR코드 활용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저희 지금 TV에 보이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남겨놓아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장으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는 샵 3989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새 전해진 양도세 완화 소식에 양지수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전 중 보합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외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3거래일 연속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약 3달 만에 종가 기준 850포인트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과 연준 의원들의 엇갈리는 입장 속에 뉴욕 증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특허 분쟁으로 인해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애플의 주가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올라가면서 최고가까지 1%가량을 남겨놓은 와중에 3대 지수는 간밤에도 소폭의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얼마나 높게 올라가고 있는지까지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멘토님 알려주셨던 종목들 중 수익률 가장 높은 9개 종목입니다. 자, 카페24 10월 31일 잡아주신 이후로 구글의 투자 유치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고 어제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죠. 그러면서 종가 기준 155% 넘는 수익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들 발빠르게 11월 7일에 먼저 포착해 주시고 위메이드 그룹주들 그 이후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40%의 수익으로 보유 중입니다. 이 외에도 크래프톤 역시나 30%, 한국파마도 22%의 수익으로 보유 중인데요. 저 멘토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종목들에 따끔한 비밀이 숨어있죠.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종목 리뷰도 들어보고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연말이 좀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중부지방에 또 강한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눈 피해 없으시도록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갈수록 추워지지만 저희는 연말 랠리, 산타 랠리, 또 1월까지 이어질 까치 랠리에 대한 기대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기운이 넘치시는데 멘토님 오늘도 활기찬 아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국내 증시와 이렇게 미국 증시에 조금 차별화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뚜렷하게 불주사처럼 떠오르는 이런 단단한 종목들로, 이렇게 강한 종목들로 매일 아침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네,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불주사 맞은 우리 밀키트 종목들 따끔하면서 높게 솟아오르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종료되고 나서도 남은 6시간 동안 장중 대응 전략 멘토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략 받아가시려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미리 들어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2가지 있는데요. 하단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대로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편한 방법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멘토님 무료 방송 일정까지 한번 공지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 유튜브에 운수대통 윤수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 방법 한번 안내드리자면은 저희 유튜브에 팍스탁이라고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시면은 저희 본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멘토님들의 라이브 방송 일정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고 더욱더 간편하게 이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멘토님이 정리해 주시는 시황 얘기부터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미증시는 계속해서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다우, 나스닥 다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S&P 500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전망이 좀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좋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멘토님 제 생각에 우리 시장은 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말씀드려서 이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와는 지금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온도차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분위기만 보더라도 거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좀 추운 겨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죠. 네. 봄꽃이 막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물가와 금리를 다 잡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승리를 했으니 이제부터는 점차 이 빈도를 완화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반응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미스터리가 너무 많다. 이런 분위기로 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너무 완전하게 미국 증시와 대한민국 증시와 이렇게 커플링이 되는 네. 그런 흐름들보다는 어찌 보면 이 상황에 맞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상황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내 증시와 이 미국 증시의 차별점은 인정을 하고 네. 그리고 국내 증시에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에서의 대응 전략을 우리가 구성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냥 기대감만 가지기보다는 우리 시장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실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종목들이 그리고 시장도 하루 이틀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했을 때 네. 일부 이 반등이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종목들보다는 네. 어느 정도 눌림과 조정을 거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때 네.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조정을 받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상승 흐름이 나온 이유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 윗꼬리가 달린 네. 불주사 종목이죠. 오.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 하나의 원리까지 이렇게 다 담은 하나의 캔들이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멘토님이 포착해주시는 불주사 캔들 종목들에 좀 집중해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에 유동성이 없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네.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물량을 소화하는데 이런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나타난 그런 시그널이 나타난 종목들로 이렇게 공략을 해보는 게 더 올바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자 오늘 불주사 종목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 보니까 네. 한번 다들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우선은 미증시보다 조금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저희 지수는 지금 뚜렷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멘토님이 이렇게 주사바늘 흔적을 남긴 불주사 종목들 포착해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또 상승 에너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주사 캔들 아직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혼자서 이 캔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멘토님 소개해 주시는 종목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저희 밀키트 종목명, 기업 분석 미리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 또 가격 전략까지 얘기해주고 계시지만은 방송 종료되고 나서의 흐름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열려 있으니까 이곳 안에서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그 불주사 캔들 종목들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멘토님 알려주셨던 종목들 한번 보면서 얘기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눈에 띄는 거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신데 네. 방송에서 계속해서 전략을 도와주셨죠. 근데 어제까지도 또 강한 장대 항폭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또 경신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카페24 같은 경우에요. 구글 투자 그리고 구글의 이번에 제미나이와 같은 신규 AI 모델이라든지 네.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시장에 각광을 받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브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독단적인 기술력이 구글에게까지 이렇게 돋보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드릴 만한 부분들이 화면상에 155%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전일 종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윤수림 멘토는 겸손하게 기분 좋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100% 부근에서 그냥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어디가 겸손한 거죠? 100% 수익이? 네, 100% 수익이 겸손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건 아니지만 네.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이렇게 말아 올렸을 때 그 상한가를 유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윤수리 멘토 같은 경우에야 불주사 종목 그리고 종목들을 대응하는 데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죠. 무리하게 우리가 압도적인 수익률 물론 좋지만 네. 압도적인 수익률보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쵸. 가져갈 수 있는 범위까지 제대로 챙겨가는 것도 방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늘 강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실리를 중요하게 챙기는 것 또한 하나의 투자에 롱런할 수 있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시장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유수리 멘토가 이렇게 메이키트 종목을 가져올 때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 맞아요. 자체가 네.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되게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그런 영역에 있어서 후속적인 대응 전략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져가야 될 마인드 종목 선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나는 골머리가 있다. 나는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디로 오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아래 네. 하단에 윤수리 멘토보다 더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노란톡 네. 이렇게 입장 링크가 있다 보니까 다들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셔서 이 노란톡 링크를 이렇게 네. 스캔을 해주시면 이렇게 입장 가능하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카메라 QR코드 이렇게 가져다 대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런 네. 윤수리 멘토가 친절하게 여러분들 고민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카페24 뭐 간략하게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멘토님이 이미 방송에서 저희가 100% 정도 세 자릿수 수익이 됐을 때 조금 차익 실현하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멘토님이 불주사 캔들 강조하시지만 저희가 또 불나방처럼 위험하게 달려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카페24 이 정도에서 전략을 챙기는 방법 소개해 주셨고 오늘 본격적으로 좀 리뷰 짚어볼 종목은 지난주 목요일 제일 최근에 출연을 하셨을 때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이를 5% 정도 이게 지금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놀라운 게 멘토님 목요일 아침에 저희 장전에 소개를 해주시고 당일에 1차 목표가 넘어서고 2차 목표가 아슬아슬하게 못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아 서키트 한번 리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겠죠? 네, 뭐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뭐 요즘 들어서 AI 온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코리아 서키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야 워낙 이런 뭐 PCB 회로기판부터 시작해 AI 온 디바이스에 들어갈 만한 이런 뭐 회로기판 자체적으로 제작에 네.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최근에 제일 반도체에서 뜨거운 CXL 관련주로도 이 코리아 서키트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CXL도 그렇고 뭐 온 디바이스도 그렇고 네. 결국에는 이 기판은 이 기반은 우리가 뭐 건물을 쌓아 올린다라고 하면 그 기반을 다지는 건 과연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 회로 기판, 네. 우리가 이런 뭐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렇게 수혜주로 가장 먼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다양하게 이런 모멘텀에 엮여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의 이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이 밀키트 방송이 가져 나오기 전 유수리 멘토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네. 출연을 하다 보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어떤 종목을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할까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자, 수요일 날 이런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사 자, 강력하네요. 불주사 캔들의 핵심이라고 하면 뭐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 이 불주사 캔들의 윗꼬리 그리고 이런 뭐 장대, 양봉, 몸통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냥 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 일부 상승 이후에 윗꼬리 조정이 달린 캔들이 불주사 캔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과연 어떤 부분이냐? 자, 이 불주사가 과연 진짜 불주사일까? 혹은 가짜 불주사일까? 가짜 불주사도 있어요? 네, 뭐 가짜 불주사라고 하면 이런 네. 모양을 이 종목이 이런 뭐 캔들의 형태가 다 상승을 예고하는 캔들이라고 하면 저 종목 분명히 윤수리 멘토가 보고 있을 거야. 한번 이런 모양의 캔들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캔들을 뭐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세력들이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윤수리 멘토가 보기를 이렇게 네. 기원을 하면서.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 종목의 네. 이 캔들의 실제적인 들어온 자금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그 자금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죠. 네,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해서 조금만 머리 아프실 수 있겠지만 이 머리 아픈 내용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 노란톡방의 입장이시면 유수리 멘토가 매일매일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매일매일 함께 해보셔가지고 이런 인사이트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1200만 주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가늠이 안 되죠. 네. 자, 1200만 주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가 거래했던 가격이 뭐 2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 대금을 추산을 해봤을 때 1200만 주라고 하면 이 캔들 하나에 2,400억이라는 금액이 터진 거예요. 2,400억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코리아 서키트가 종목이 덩치가 어느 정도가 되죠? 지금 시가총액이 네. 한 5천억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4천억 정도의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2,400억이 몰렸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뭐 쉽게 이해를 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거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 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450조라고 했을 때 네. 뭐 코리아 서키트에게 뭐 2,400억이 몰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대비 한 60% 정도가 이렇게 몰려났다. 네. 삼성전자로 따지면 450조짜리 종목이 한 270조 정도 거래대금이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주사 캔들은 어떤 캔들이겠어요? 진짜 불주사 캔들로 돈이 몰린 캔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이 몰린 캔들을 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네. 다음 날 네. 시초가로 공략을 해 봐야겠죠. 오. 자, 그렇게 밀키트 종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코리아 서키트가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방송 중에 1차 목표가를 맞습니다. 21,500원을 도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버렸죠.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종목들을 상승 종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바로 1차 목표가를 방송 중에 도달을 해버리는 15분 만에 1차 네. 목표가를 터치했죠. 그렇게 도달을 해버리는 모습들 결국에는 불주사는 핵심을 공략해서 이렇게 돈이 몰린 캔들들을 빠르게 공략하는 게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코리아 서킷의 향후 행방은 어떨까? 이 부분들로 아직까지 1차 목표가 말고 2차 목표가 23,000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2차 목표가까지 한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또 한 번의 불주사 캔들처럼 보이는 캔들이 한 번 더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자, 그리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2차 목표가 말고 1차 목표가는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1차 목표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한 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미국 증시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들보다 우리가 뭐 최근 들어 상승이 높았던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도 네네. 좋지만 어느 정도 이 상승을 한 다음 조정을 거친 이런 윗꼬리가 달린 일부 조정을 거친 이런 불주사 캔들이 현재 시장에선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적어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시장에 돈이 무한정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한정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주사 캔들의 이 윗꼬리, 조정이 달린, 조정이 반영된 윗꼬리,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들어온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이 내용들 방송 중에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아직 많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뭐 10분, 20분, 5분 이렇게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윤소리 멘토가 이런 관점으로 매일 아침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레시피, 이런 밀키트 종목들의 조리 과정들을 이렇게 다 한눈에 담아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톡방에 입장이시면 오늘 이런 밀키트 종목들과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들의 형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이 부분들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수림 멘토님이 아니라 윤수림 셰프님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불주사맞은 우리 밀키트 종목들 이 맛집 레시피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 QR코드 통해서 방송 중에 들어와 주셔야지 멘토님과 함께 불주사 캔들 그리고 밀키트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얼른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코리아 서키트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알려주시고 당일에 15분 만에 바로 단기 목표가를 도달을 했는데 아직도 좀 이 주사바늘들 형태로 봐서는 2차 목표가 도달 충분히 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 알려드리고 있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의미하는 시장에서의 어떤 그 지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테마에 대한 아무래도 대장주다 보니까 테마에 대한 부분을 이 종목 하나로 저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이 또 이 종목 저희 방송에서 3번씩이나 소개를 해주시고 타이밍 잘 잡아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 좀 전반적으로 풀어주셨어요. 삼성전자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전략이 그 72,500원 선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74,000전자까지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삼성전자를 한번 분해해 보면서 저희 시장의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사실 삼성전자라는 내용이 굉장히 식상할 수는 있지만 이 식상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곱씹으면서 네.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테마라든지 공략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AI, 뭐 온디바이스부터 시작해 CXL 같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네. 기회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들을 삼성전자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뭐 굉장히 뭐 IT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메모리 사업 그리고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 사업까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사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있어서 뭐 이재용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이 되면서 뭐 대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체적으로 먹거리란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뭐 지금 뭐 AI 온 디바이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로봇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보면은 뭐 이런 전체적인 판은 많이 깔아줬지만 실질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실제적인 수익이라든지 이렇게 뭐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내년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런 어느 정도 업황 회복도 기대를 해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디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메모리 사업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파운드리 또한 어느 정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전제로 갔을 때는 분명히 내년 상승을 위해서 올해는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는 조금 위치를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은 74,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이렇게 이전 고점을 조금 돌파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거는 기대가 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72,500원 선에서 돌파가 이렇게 나타났던 부분들을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우리는 로드맵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기초라고 한다면 이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만큼 우리가 내년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간략하게 이렇게 분석 맞춰봤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니까 멘토님이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만한 테마 얘기까지 좀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께서 또 어제 시장에서 주석반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 우선 이름에 익스프레스가 들어가는 만큼 뭐 많은 분들께서 물류, 택배 이런 부분이 떠오를 것 같은데 관련된 네. 테마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일 시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좀 떠오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맞아요. 대체적으로 뭐 물류 쪽 이슈도 갑자기 이렇게 조용했던 해운주들부터 시작해 다시 한번 이런 물류 관련된 종목들, 포장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예멘 반군이 지금 홍해에서 난리가 났다고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슈적인 측면을 좀 다뤄볼 수 있는데 여기에 불주사가 녹아내려져 있었던 종목이 있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 자세한 내용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밀키트 종목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입니다. 한익스프레스. 네,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인데 이 한익스프레스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전일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왜 어떤 이유로 움직였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단은 홍해를 막은 예멘 반군들이 이렇게 물류 이동 구간에 이동 경로의 차질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 5대 해운주 중에서 지금 엘곳이 운항을 중단을 하고 경로를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등 굉장히 뭐 물류 쪽에서는 한번 이렇게 차질이 또 한번 발생을 하는 이런 물류 대란의 네. 우려까지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 반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선박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이제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유지라고 하죠. 우리가 뭐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을 벗어날 때 이렇게 들리는 가장 이렇게 물동량이 많은 휴게소처럼 이 뭐 수에즈 운하가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글로벌한 이 선박사들이 이렇게 향하는 경로의 경유지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의 가장 많은 이런 선박들의 물동량을 차지하는 운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당연히 하루 이틀이라도 뭐 전 세계 물동량이 30% 넘게 차지하는 부분들에 하루 이틀이라도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 난리가 굉장히 큰 일정의 차질이 생기겠죠.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뭐 하루 이틀 늦어진다라고 어떤 부분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이 상사, 종합 상사 그리고 이런 뭐 무역 관련된 종목들의 대부분 운송비부터 시작해서 뭐 대부분 이런 뭐 물류 창고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으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또 네. 배가 클수록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질 텐데 그게 또 사실은 하루 이틀이라도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뭐 경로가 이제 또 우회를 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많이 비용도 뭐 유가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하루 이틀 딜레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전체적인 이런 뭐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봤을 때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 조용하게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지금 이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과거 이전에 해운주들 그리고 이런 뭐 조선, 선박 그리고 뭐 이런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이슈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오래 되짚어보지 않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그 공급난이 난리가 났을 때를 네. 생각해보면은 지금이 좀 그때의 상황이 반복이 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멘토님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 오늘 네. 한익스프레스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그 수많은 물류 해운 관련주 중에서 이 한익스프레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뭐 물류 관련된 종목들, 뭐 선박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목들의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덩치가 맞아요. 굉장히 큽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HMM 같은 그쵸? 경우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이렇게 대표적으로 높은 기업 중 하나고 선박처럼 무겁죠. 네, 그렇죠. 대부분의 시가총액이 무거운데 앞서서 이 무거운 종목들에게 뚜렷한 수급이 들어왔느냐? 결국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은 사실 그런 뚜렷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한 익스프레스와 같은 경우는 전일 시가총액의 대략적으로 110%에서 120%가량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그래서 한익스프레스가 그렇게 뭐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알겠지만 과연 이 한익스프레스가 뭐 하는 기업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대체적으로 에너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런 석탄 그리고 이런 뭐 에너지 부분들이 있어서 자원, 가스 이런 운송부터 시작해 대체적으로 이런 운송들의 대부분의 품목들 고위험 품목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운송을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이 한 익스프레스라는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이면서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수출 또한 이렇게 무역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유통, 물류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시세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 익스프레스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미리 준비해주신 종목은 한익스프레스였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기업에 대한 설명, 그보다 앞서서 멘토님께서 이 단기적으로 조금 뉴스가 터졌지만은 저희가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테마 안에서 종목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한익스프레스 특수 화물 운송 쪽에서는 국내 최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종합 물류 기업이라고 하고요. 어제 보도가 전해진 부분, 이 예멘의 친이란인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겨냥해서 잇따라 공격을 하면서 그 관련된 이런 해운사들이 홍해를 통한 운항을 중단했고 그로 인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 이 종목 선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더욱더 궁금한 점, 이 종목의 불주사는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저희는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 봐야 할지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멘토님께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12월 19일 화요일 시장 상황부터 간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3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보합권 내에서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05%, 포인트로 따지면 1.3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2,56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소폭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종가보다 1포인트 미만 올려주면서 851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우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좀 물량을 던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4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50억 정도 담아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테마는 해운주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홍해 지금 운항 중단 이슈로 인해서 해운주들 어제에 이어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흥하해운이 8%가량,
대한해운 5%, STX 그린로지스 2% 정도 강세 보이면서 오늘 장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육계테마에서 하림이 지금 23%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이 HMM 인수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었죠. 그러면서 관련 종목 오늘 급등세로 시작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는 밀키트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한익스프레스의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바로 돌아와서 멘토님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수 우선 오늘 시장은 지금 보합권 내에서 재미없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또 이 종목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간편하게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익스프레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장에서는 소폭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주가 6,76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자, 멘토님께 제일 궁금한 점은 불주사겠죠. 이 종목 얼마나 따끔한 주사 맞았는지인데 어제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멘토님 우리 한익스프레스의 에너지는 어떤지 자세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한익스프레스 지금 뭐 불주사를 뚜렷하게 좀 맞은 종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불주사 캔들의 내용들은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어떤 부분들로 이렇게 불주사가 반영이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전일 한익스프레스의 캔들입니다. 자, 한익스프레스의 캔들을 살펴보게 되시면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불주사가 나온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불주사의 윗꼬리가 조금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오늘 개파락으로 약간의 음봉을 좀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저는 이 캔들을 이 거래량을 한번 중요하게 바라보게 되시면 이 거래량이 지금 1,300만 주 가량 1,300만 주가량 유입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거래량이 1,300만 주가량이라고 하면 한익스프레스가 어제 전일 거래된 가격이 한 6,200원 정도로 한번 추산을 해봤을 때 네. 한익스프레스가 1,300만 주, 즉 시가총액이 지금 한익스프레스가 65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뭐 대략적으로 한 700억 규모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 대비 110%에서 120%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된 캔들이라고 봐야겠죠. 뭐 지금 뭐 한익스프레스 같은 종목이 이렇게 한번 매수세가 많이 몰려났다라고 하면 사실 캔들들의 흐름과 뭐 이전의 움직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 뭐 이만큼의 거래량을 보여줬던 구간들이 근래 들어서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캔들에는 분명 돈이 몰렸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익스프레스의 매수 가능 밴드 범위와 가격 대응 전략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섞고 갈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들어온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이탈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것이다. 이렇게 또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편차가 좀 존재할 수 있지만 6,90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6,700원대 구간까지는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7,130원 구간 7,130원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이전 고점을 돌파한 순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7,500원 구간까지도 한번 이렇게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핵심 포인트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이 들어온 매수세와 이 불주사 캔들에 분명히 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한익스프레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익스프레스 우선은 오늘장 지금 보합권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멘토님이 알려주신 가격 전략 6,700원에서 6,900원 사이에 진입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사이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알려주신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이 지금 10분가량 남았습니다.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셔야지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장중 대응 전략 받아가실 수 있겠죠. 입장 방법 두 가지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3989로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 손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 멘토님과 더욱더 자세한 종목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늘의 실시간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좀 살펴보시면 역시나 신규 상장주들의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LS 머티리얼즈 16%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2% 정도 오르면서 이 양 종목이 모두들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한 모습입니다. 이 외 해운주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HMM도 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멘토님께 뭐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눈에 들어오는 특징주 있으실까요? 네, 오늘 뭐 눈에 들어오는 특징주라고 하면 뭐 단연 사실 해운주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장 전에 이렇게 이슈가 나온 내용 중에 있어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에게 MCU 공급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이렇게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이렇게 장 시작 전부터 갭 상승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근 들어서 온디바이스부터 시작해 삼성전자의 이 뭐 CXR 관련된 행보가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뭐 전체적인 어버브 반도체의 이런 뭐 MCU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어버브 반도체 MCU란 어떤 이런 부품이냐라고 했을 때 이 이전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쇼티지 이슈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네. 이렇게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역할에 있어서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리고 AI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 반도체 중 하나인데 그 어버브 반도체의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지금 삼성전자에게 납품 이슈가 나타났다라는 건 분명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런 AI 관련된 뭐 온 디바이스 굉장히 다양하게 한 번 더 이런 사업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갖춰졌을 뿐더러 뭐 어버브 반도체와 같은 기업들도 뭐 이런 분위기에 같이 동반되는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이전 고점 구간에서의 뭐 한번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어버브 반도체가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갭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줬고 지금 12,000원대 구간에서 저항이 나타났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12,000원대 구간을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이전 고점을 좀 탈피를 하는 그런 캔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만약에 이 종목을 대응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뭐 12,000원대 구간이 이런 데드라인으로 이렇게 삼길 바라시면서 뭐 13,250원 구간까지는 한번 이렇게 달리는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실시간 특징주 어버브 반도체 우선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온 부분이 내년에 삼성전자에 3천만 개 이상의 MCU 공급을 진행한다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오늘 장에서 13% 정도 지금 급등세 보여주면서 주가 12,6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멘토님께서 좀 단기적으로 한 13,500원 선 자리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도 한 가지
가지 정도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사실 어제 시장이 좀 뜨거웠던 이슈가 또 새로운 물질 네마틱에 대한 얘기가 전해졌더라고요. 네. 이게 뭐 액체와 고체 뭐 그 중간 정도 어둠에라고 하던데 네. 관련된 종목들 LMS 뭐 EMNI 같은 종목들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었고 또 다른 뭐 이런 OLED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네.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뭐 초전도체, 맥신 이런 것처럼 좀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시장에 수급이 사실 비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에게 수급이 사실 이전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뭐 이슈 따라가기를 하는 것만큼 네. 무턱대고 우리가 무리하게 대응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그런 뭐 수급을 분위기를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의 빈도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OLED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 사이에서 뭐 오랜만에 좀 반가운 흐름이 좀 보여졌죠.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사실 이전 캔들을 살펴보게 되시면 오랜만에 거래량이 지금 뭐 690만 주, 960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도 뭐 이런 시세의 관점에서 우리가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런 테마성 이런 이슈들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런 뭐 캔들의 흐름들이 불주사 캔들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런 매수세가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에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지금 사실 뭐 매수세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아주 만일 최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섰고 네. 조정을 섰고 이런 물량들이 상승 이후 눌림 후 다시 한 번 더 상승 양 패턴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결국에는 이런 캔들의 흐름에 앞서서 우리는 불주사 캔들대로 기준에 맞춰 이렇게 종목들을 선별하고 대응하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이런 핵심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노란 톡방의 입장이시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섹터들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제 시장에서 좀 뜨거운 이슈였던 네마틱 관련주, 그중에서도 디스플레이텍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제 장에서 28% 정도 급등으로 마쳤고 오늘 장에서도 이 디스플레이텍 현재 7% 정도 추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OLED 이런 액정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번을 계기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까지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과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지금 정말 시간 짧게 남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얼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지금 제 손 아래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셔서 멘토님의 전략, 멘토님 또 일주일에 2번밖에 출연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남은 날 동안은 이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 일정까지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무료 방송은 유튜브로 건너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 유튜브에 우리 운수대통 윤수림 7글자 검색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검색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멘토님의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려면은 유튜브 팍스탁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 놓으신다면 멘토님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간편하게 알려드리니까 이 방법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도 한번 정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이 또 차트상 불주사 캔들 강력하게 포착을 해서 기업 분석 내용까지 전달을 해주셨죠. 지금 예멘 반군으로 홍해 물류 대란이 나타날 것 같다는 이슈로 인해서 저희는 한익스프레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기술적 분석 통해서 도와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
이거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판단은 언제나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장 우선 양지수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성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